반갑습니다. 라쌤토의 950 플러스 벼락치기 단기 완성의 라수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21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파트 5 뭐가 됐습니까? 출제 빈도 낮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우셨죠. 그 다음에 또 매달마다 나오는 1초짜리 문제 이런 것도 보셨고요. 자, 이번에 강의는요 빈도는 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셔야 되겠죠. 왜? 요거는 여러분들 나왔다 하면은 다 하셔야 되니까. 왜냐면 어려운 문제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빈도가 낮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시하지 말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점 포인트 여러분들 명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만점 포인트 기억합니까? 우리 분사라든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리고 아마 고난도 실전 문제 풀 때 명사절에서 잠깐 언급이 나왔었죠. 자, 이번을 통해서 명사를 가보는데요. 사실 명사절은 매달 출제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번 나올까? 아니면 3번 나올까? 많이 나오면 뭐 한 번 정도 나오는 게 바로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명사절에 대해서 보는데요. 명사절. 약간 어렵지만 나오는 종류는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접속사 주어 동사란 이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아이가 바로 명사를 수식한다. 즉 선행사를 수식한다. 우리 보셨었죠? 그럴 때는 우리 형용사절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배우셨을 거고요. 만약 이 다음에 컴마가 나면서 주어동사 나왔다? 그럼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접속사 주어동사가 명사절이라는 얘기는요. 이 아이가 어디 자리? 바로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이 동사 앞자리가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에 이렇게 전체가 들어왔다? 이걸 명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어 다음에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전체가 접속사 주어 동사 들어왔다? 바로 명사절이 되겠죠. 이번엔 타동사 아니라 비동사다.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이렇게 들어왔다?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요. 접속사 주어 동사가 바로 주, 목, 보주라는 게 바로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큰 덩어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 좀 이해가 힘들다는 얘기죠. 가볼까요? 여기도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오지만 is not known 이라고 해서 얘가 동사가 되겠죠. 동사 앞에 연결 전체가 무슨 자리다? 주어인데 그 주어 안에 뭐가 됐습니까? Miss Che has arrived. 주어 동사들하는 게 바로 주어절이 아니라 명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명사절에 여러분들 whether라는 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Miss Che라는 사람이요. 베이징 혹은 샹하이에 여러분들 도착할지 안 할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볼까요? Lucy announced. 공지했어? 공지했어? 뭘? 이 announce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인데 이 목적어 자리인데 her company would not merge라고 해서 들어가는 바로 목적절이 아니라 명사절. 명사절에 대을 박아주면서 나오는 목적어 자리. 이번에는요. is란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전체가 뭐 됐습니까? 바로 주동사들한 게 명사절이다. 그래서 명사절의 탄생 배경은요. 접속사 주동사가 바로 주, 목, 보드라는 게 바로 명사절입니다. 근데 사실 명사절도요. 이끄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에 나온 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that과 what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고난도 실전 문제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은 알 겁니다. 명사절의 that과 what의 차이는 다음에 무슨 문장? 그죠. 완전한 문장이죠.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신하면 불완전한이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절입니다. 왔다면 무슨 문장? 그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볼까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동사는 바로 is가 되겠죠. 자, 여기 is란 동사 앞에 이가 뭐다? 전체가 주어 자리다. 주어 안에 Mr. Clement가 주어고 needs가 동사니까 바로 주어 자리 아니라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명사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that과 what이거든요. 이 that과 what의 차이는 바로 완전, 불완전, 완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요 여기까지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필요하다. 뭘 필요한데 뭘? need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없죠. 즉 불완전하기 때문에 대시다 what이다. 그렇죠. what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절 that과 what은 바로 완전 불완전 그렇게 구분한다. 일단 제일 먼저는요. 자리를 먼저 보시면서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보셨던 that과 what이고요. 또 자주 나오는 게 whether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The customer needs to choose. 선택해야 된다. 뭘 choose란 여러분들 타동사에 바로 목적어 자리에 뭐가 됐습니까? 주어 동사들하는 바로 명사절 whether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이 whether는요. 우리가 지금 명사절이지만 뭐다? 부사절로도 사용됩니다. whether 어쩌고 저쩌고 컴마 주어 동사들라서 부사절에도 여러분들 whether가 사용되더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명사절은요. 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 동격이 대시라고 들어보셨죠? 물론 토익 시험에서는 이 아이가 무슨 대시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지만 동격이 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The fact that, the news that, the opinion that, the rumor that. 왜냐하면 토익 시험에서는요. 대시 나오기도 하지만 또 뭐다? 여기다 미추라고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때 대시 동격이 대시다. 이 동격에 대해서 명사절을 취급한다고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입으로 the fact that, the news that, the opinion that 이렇게 외우시면 1초 안에 끝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뭐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가장
가장 큰 양대산맥 that과 what과 whether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여러분들요.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바로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또 종종 출제되죠. 이런 아이는요.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것만 알면 끝나는 겁니다. 자, 바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아이가 있고요. 바로 동명사를 취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 동명사 중에서 일단 첫 번째 투부정사를 갖다가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따로 있고요. 투부정사를 목적격보를 취하는 동사 따로 있습니다. 아마 이 두 번째는 우리 앞선 강의에서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로서 allow, 또 뭐 있습니까? require, encourage, enable, cause, expect, remind, urge는요. 목적어, 그다음에 투부정사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배울 거고요.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볼 거는 바로 투부정사를 바로 취하는 겁니다. intend 투부정사, strive 투부정사 이런 것들요. promise 투부정사, aim 투부정사, has said 투부정사, manage 투부정사. 요 투부정사인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전치사의 투가 나오거든요. 투라고 해서 다 같은 투가 아닙니다. 투에서 투인지 전치사의 투인지 구분한다. 그래서 이거는요. 입으로 암기하시면 참 좋다. 왜? 이걸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strive to 그냥 바로 찍어야 되거든요. 자, 세 번째는요. 투부정사를 형용사로 취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be 무슨 투라고요? reluctant 투부정사, be willing 투부정사, be eager 투부정사, be eligible 투부정사. 요거는 우리가 형용사 편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뭐다? 입으로 암기하시면 참 좋다. 지금 나온 투는 죄다 투에서 투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또 최근에 출제됐더라고요. 몇 년, 한 3, 4년 만에 나올 법한 그런 문제인데요. 바로 goal, purpose, job, aim, object, mission 이런 것들이 나오면 동사는 뭐가 나온다? be2가 나온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goal, 또 뭐? purpose, 뭐? job, 또 뭐? aim, 또 뭐? objective, 또 뭐? mission 이런 것들이 나오면 동사 be2가 나온다. 요것도 우리 투부정사에 종종 출제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바로 투라고 해서 다 같은 투가 아니다. 제발 투부정사의 투일까 전치사의 투일까 좀 구분하려고 했었죠. 자, 이거는요.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토익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스피킹까지 가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 투가 무슨 투인지를 알고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또 여러분들 전치사의 투는 있죠. 굉장히 많이 쓰이긴 하지만 우리 토익 시험에 나오는 전치사의 투는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투는 어떤 투라고요?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라 전치사의 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하나씩 다 읽어볼까요? be subject to 요거 전치사의 투, be accustomed to 어디 익숙하다. in addition to 요거 좀 조심하라는 얘기죠. 학생들이 여기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많이 적더라고요. 아닙니다. in addition to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 be committed to 보통 이제 ing가 많이 나오죠. be opposed to 그 다음 look forward to ing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등등등 해서 뭐가 됐습니까? 전치사의 투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점 전략은요. 우리 여태까지는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를 보셨었죠. 동명사를 취한 동사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알아둡니다. consider, ing. 이거 좀 조심하는 얘기죠. 예전에 어떤 친구가 시험 보러 갔는데 consider 다음에 to를 쓸까 ing를 쓸까 마구마구 헷갈렸는데 제 목소리 듣고 consider, ing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요.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외웁니다. consider, ing. suggest, ing. include, ing. recommend, ing. mind, ing. enjoy, ing라고 해서 이런 아이는 동명사를 취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요. 투부정사 이제 동명사 끝났고 이제 세 번째 만점 포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역시나 매달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비교급이 되겠습니다. 비교급 그냥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자, 비교급 종류부터 들어가 보죠. 비교급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비교급? 원급 비교급. 또 뭐 있습니까? 비교급, 또 뭐 있습니까? 최상급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원급은요.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하기라고 해서 들어가서 as가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특징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as 사이에 뭐가 들어가게 물어보면 의외로 학생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as 원급 as만 들었지 as 원급? 원급이 뭐지? 그죠? 비교는요. 기본적으로 뭐를 갖다가 여러분들요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나는 너보다 더 키가 커, taller 해서 키가 큰 이라고 tall이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장난치거나 나는 너보다 더 빨리, quickly 라고 해서 부사. 즉 비교는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이겁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장난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as 사이도 뭐다? 형용사나 부사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원급에 또 해당되는 게 뭐뭐만큼 뭐뭐와 같다라고 해서 the same, as 같은 것도 여러분들 나오는데 사실 원급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잘 나오는 건 여기서는 비교급이 되겠죠. 뭐뭐보다 더 덜한 하기라고 해서 er이나 or를 붙여서 뭐를 붙여서 then이 나오는 거죠. then은요 반드시 나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암묵적인 어떤 것보다 많거나 덜하거나 더할 때 then은 여러분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종종 출제되는 게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much
even 이런 거 있죠? 요게 나온다는 얘기죠. much better, even better 이런 것들이 오히려 출제 빈도가 높더라. 근데 요즘에는요. 비교급도 비교지만 최상급이 또 연말 출제가 높더라고요. 최상급은요. 가장 뭐뭐 하다라고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보통 최상급 앞에는 뭘 붙인다고요? 더 같은 거 붙입니다. 뭐라고요? 소유격량. 뭐라고요? apostrophe s. 그래서 es나 more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요. 최상급에 뭘 붙인다고요? 더. 또 뭐라고요? 소유격. 뭐라고요? apostrophe s를 붙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상급은요. 비교 범위가 좀 나와야 됩니다. 너 제일 예쁘다.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그럼 여자가 가장 아름답다. 어디에서? 뭐 우리 반에서, 우리 중에서, 뭐 어디에서 해서 in, of among인데 특히 of에 여러분들요. 초점을 두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요. 최상급 앞에는 뭘 쓴다? 더. 또 뭐라고요? 소유격. 또 뭐라고요? apostrophe s 쓰고요. 비교문을 나타내는 전치사 조심하는데 특히 of를 갖다 조심하는 얘기죠. 그래서 비교급 세 가지 보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비교급의 강조부사 최상급이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요. 가정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은요. 우리 고민 없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영어가 아니죠. 토익이죠. 영어에서는 가정법이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력, 가정법 미래, 가정법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토익 시험에서는요. 가정법이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거 나온다고요?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니면 뭐다? 가정법 미래 딱 두 가지만 나오기 때문에 좀 심플하죠. 그렇다면 요거는요. 지금 당장 외웁니다. 나중에 외우지? 그럴 필요 없어요. 두 가지 여러분들 지금 외울 수 있으니까 당장 외우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이거죠.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때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뭡니까? 아쉬움이나 후회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익 시험에서 이걸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틀을 보시면서 가정법 과거 완료네. 가정법 미래 내에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가정법 과거 완료 틀 외웁니다. 왜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압니까? 그죠? if 잘해. 과거 완료 had pp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주절에 뭘 쓴다고요? would pp, should pp, could pp가 들어간 게 뭐 된다?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도치라는 아이는 뭐냐면요. if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t를 냅니다. if를 생각했다고 해서. 그래서 if를 생각한 t를 갖다가 해서 주어 동사 뒤집어지는 도치인데요. had가 문도에 나옵니다. had 주어 pp가 나오고 나머지는 쭉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절에 had pp, would pp, should pp, could pp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must pp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라고 해서 should have pp가 되면 참 좋을 건데 말이죠. 막상 보기를 보니까 should have pp가 안 나왔다. 그럼 should랑 같은 게 must니까 must have pp인가? 해서 학생들이 must have pp를 썼는데 must have pp는 should랑 관련 없습니다. must have pp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에 틀림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가정법 문제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건요. 가정법 미래죠. 혹시 미래에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라 라는 게 가정법 미래인데요. 가정법 미래 틀 외워볼까요? if, 주어, should가 들어간 게 없는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기는 would를 썼죠. 그게 아니라 will, can,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든지 아니면 아싸리 명령문을 쓴다. 이게 가정법 미래. 근데 역시나 가정법 미래도 도치가 출제됐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if를 생략하면서 주어 동사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should가 문제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가정법의 딱 두 가지 틀. 뭐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외워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출제 빈도는 낮지만 여러분들 보셨던 만점 포인트 4가지가 있는데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명사절이죠. 명사절은 어떻게 된다고요? 접속사, 주어, 동사가 무슨 역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자들한 게 바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임들 자주 나오는 게 몇 가지? 그렇죠. that과 what이 있었죠. that과 what의 차이는 바로 that은 완전, what 다음에 불완전, 그 다음 whether 같은 것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뭐 동격에 대해 또 있었었고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뭐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가 외우라는 도표를 올려줬었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뭐 strive to, aim to 이런 거 있었었고 목적격보로 취하는 뭐 enable, 뭐 cause 이런 거 있었었죠. 그 다음 또 동명사를 취하는 것도 consider, ing 그런 거 있었습니다. 또 구분하셔야 되는 거 투인사의 툴까, 저인사의 툴까 구분하는 것도 말씀드렸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급? 그렇죠. 비교급이죠. 비교급은 세 가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 특히 비교급은 무슨? 비교급 강조부사 much, 그 다음 even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최상급은 앞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더, 또 뭐라고요? 소유격, 또 뭐라고요? apostrophe s가 들어가면서 바로 비교급이 전인사 in, over, 어문 같은 거 조심하라고 했었죠. 마지막은요. 뭐 1년에 한 번 나올까 2년에 한 번 나올까 하는 가정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니면 가정법 미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절에
had PP, 그 다음에 would PP, should PP, could PP 나온다. 가정법 미래는 if, 주어, should가 들어가는 게 없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 must PP라는 뜻, 뭐뭐임이 틀림없다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출제 빈도가 낮지만 뭐 됐습니까? 무시하지 말아야 될 오늘 4가지 보셨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다음 고난도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